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투자사 키스퀘어 그룹 설립자인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베센트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주식시장의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베센트가 재무부 장관 자리를 맡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을 완급 조절하고 월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다우지수는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이 홀로 사자의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만 약보합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SNS에 중국 제품에는 10%에 캐나다와 멕시코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투심이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별로는 드론, AI 농기계가 오르고 우주항공, 화장품 업종은 약세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기대감이 몰리면서 농기계 테마인 대동금속, 대동, TYM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에코프로, 에크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등이 2차 전지 섹터의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섬 주지사가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앨 경우 캘리포니아는 과거 시행한 친환경차 환급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나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지만 어제 찍었던 2,530선은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뉴욕장과 같은 흐름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은 조금 욕심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AI와 드론 테마가 또 힘을 써주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드론 시대의 유인 전투기는 정말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상승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오늘 간밤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승하는 섹터들도 있고 또 하락하는 섹터들도 있는데 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인상하겠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줄지 궁금한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이제 국내 증시에 주는 영향 관세 당연히 중국산 수입 제품이 많은 이 국내 제조업의 특징상 어쩔 수 없이 관세 충분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제조업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당연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 미국에 수출을 함에 있어서 관세 인상이 붙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국내 증시에 이제 악영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국내 증시 지금 하락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음봉 개파락 띄운 음봉 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보합세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합 이후 이제 개파락 이후의 보합이에요.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은 음봉이거든요. 음봉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 고금리 장기화되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 그리고 연준에서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월가의 예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4.25% 내년에 4.25%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베이비컷 2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화의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여전히 미국이 높죠.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죠. 이 환차손을 두려워한 외인들의 국내 증시 자금 이탈. 그리고 미국 증시 올라가 하면서 개인들 이탈하고 있거든요. 이탈하면서 미국 증시로 넘어가든 코인으로 넘어가든 우리 국내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홀로 지켜주고 있던 게 연기금이었거든요. 이 연기금에 이제 들어왔던 시기를 보시게 되면은 요 바닥 찍었던 시기에서부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주 이제 한 4, 5일 정도 매수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매수세가 나와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 여기서 매도세 나왔어요. 연기금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매수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증시 지금 하방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베센트가 이제 임명이 됐어요. 지명이 되면서 이제 333 정책이다라고 이제 GDP 3% 성장시키겠다. 미국의 재정 지출 3%, 6%에 달하던 재정 지출을 3%대로 줄이겠다. 그리고 일간 이제 천연가스나 원유 300만 배럴 시추하겠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낮추겠다라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전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2기 이 내각이 이제 행정부가 어느 정도 내각이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충성파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베센트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이 시장 하락장 맞췄기 때문에 맞출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이 예상한 하락장 공략하는 거 상당히 쉽거든요. 지금 시장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지수 빠졌다, 공포심 느낀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하고 머스크밖에 없어요. 지금 이 종목, 이런 베센트가 지명되면서 미국 증시 트럼프 트레이드 일어났거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 미국 시장, 미국 경제,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 베센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 관세를 협상을 위한 이 협상 테이블에서 권총을 올려두듯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산 제품의 중간재에 대한 비중이 높지가 않았다면 우리가 관세 인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온건파인 이 베센트, 상대적인 온건파예요. 강경파는 강경파지만 상대적인 온건파인 이 베센트의 발언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온건하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우리 국내 제조업의 상황상 이거는 정말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 증시의 지수 하방 충분히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정고점 이제 이 위치에서 정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서 이제 개파락을 맞았거든요. 개파락 맞으면서 2,520선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봉 개파락 이후에 지금 박스권 형태의 계단식 형태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후장 만약에 매물대가 이제 연기금이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끝난 상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위치를 다시 2,520 위치를 오늘 뚫어 올릴 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충분히 우린 대비하면서 공략을 하게 되면 오늘 시장 제가 오늘 어떻게 공략하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의 수급도 이제 주춤해질 것인데 여기에 미국 영향까지 받아가면서 바닥이 더 하방 압력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이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승 섹터 분석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들이 힘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농기계입니다. 이 전쟁이 고조되면 방산이 오르고 반대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쟁 기대감이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 다시 오르고 이렇게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섹터들인데요.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들어오면서 또다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야기 나누면서 농기계 얘기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오늘 농기계 섹터 강하다고요. 네. 오늘 농기계 섹터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왜 강하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미국 차기 안보보좌관이 이제 러우 전쟁을 이제 조기 종전하겠다라는 이 검토를 이제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있어서 시장을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농기계 섹터도 농기계 자체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하나의 섹터다. 이제 섹터 안에 섹터가 포함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농기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농기계 섹터만 좀 분류해서 좀 강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농기계 섹터는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산업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80%가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이 흑토지대에서 엄청난 곡물이 생산이 돼요. 이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국가잖아요. 농기계 우크라이나 종전 끝나면은 어떻게 됐든 미국이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차관 빌려서 빚내서라도 농기계 보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농기계 농업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가장 먼저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크니까 우크라이나 농기계 수출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농기계 기업들이 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기업과 이제 시범적으로 정부가 이제 시범적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이제 곡물을 생산하는 최대 수출국인 이 우크라이나의 농기계, 우크라이나 종전 끝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미국의 지원과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관련주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동입니다. 대동인데 이 대동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농기계 기업이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하겠다라고 했던 기업이 바로 대동입니다. 대동 지금 위에 올라오면서 전고점 터치를 했거든요.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터치를 했는지. 지금 바로 이 전고점이에요. 저는 이 시장 공략할 때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선 터치 여부, 이때 거래량이 실려주는 거를 좀 강하게 보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올해 5월이죠. 5월 이 고점이죠. 상대적으로 고점인 구간에서 터치를 했을 때 꼬리를 달면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매도세가 줄여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추세 돌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파동 있죠. 이거는 이 종목은 파동으로 공략해야 돼요. 여기서 파동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파동은 요 안에서도 이렇게 파동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짧게 보실 분들은 저는 이거 11,500원, 11,100원이네요. 11,100원 이 부분에서 한번 눌림목 지지 한번 받는 거 보고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시들해지면 이렇게 눌림목 공략해서 상승 추세, 이 이탈, 저점 확인하고 여기서 양봉 하나 뜰 때 들어가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 이 농기계 기업들 한번 충분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대동기어, 대동금속이거든요. 대동기어도 살펴볼게요. 대동기어 보시게 되면 과열 종목 떴죠. 지금 여기서 위에서 박스 치고 있어요. 위에서 올려놓고 고가놀이 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기서 박스 치다가 올라오잖아요. 이 박스 구간을 저는 레드카펫 미리 깔아놨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위에 단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레드카펫 깔아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이탈, 지지 이탈 여부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동금속도 살펴볼게요. 대동금속. 대동금속은 바로 올라와 버리네. 대동금속은 바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세 가지 이 같은 이제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차트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횡보 지지 여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확인 지지 여부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동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분봉상 위치만 좀 지켜주면은 저는 이거 8,500원? 8,500원 지지 여부만 확인하고 진입해보는 것도 1차로 매수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농기계 관련주 또 TYM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TYM 한번 또 이것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TYM도 4% 이제 상승권인데 대동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대동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대동과 대동기어가 약간 이제 반반씩 섞인 느낌? 저는 여기 자리. 여기 4,950원. 4,950원 지지 영역 확인하고 이 박스권 유지됐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돌파 영역에서 잡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기계 관련주들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를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건설입니다. 이 삼부토건이나 SY 스틸텍 같은 건설주들의 흐름도 또 어떨지 여쭤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지난 방송에서 이 농기계 관련주는 좋게 볼 수 있겠지만 건설 쪽은 조금 조심히 봐라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예. 건설 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의식주라는 이게 3대 요소인데 사실은 이게 저는 건설주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삼부토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부토건 제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무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대응해라. 파동 타고 움직여라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락 추세, 단기적인 하방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삼부토건은 12월까지만 봐라. 이거 사업 보고서 올라오게 되면은 3월 달에 사업 보고서 올라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무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건설주들 뭐 여러 가지 건설주들 많거든요. 뭐 범양검영도 있고 뭐 조립식 건축물에 있어서는 뭐 SY나 SY 스틸텍 같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나마 건설주 중에서는 좀 노려볼 만한 건 SY 계열사 이쪽이 좀 노려볼 만하거든요. 오히려 이쪽은 조립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재 운송이나 이런 설치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PF 문제 해결하고 움직여야 돼요. 지금 무리해서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부채 비중 100% 이하인 건설사가 거의 몇 개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F 문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F 문제부터 급한 불 꺼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급한 불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들어가다가 유럽 경쟁사들한테도 밀릴 것이고 이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생각했던 마진율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라리 SY나 SY 스틸텍 같은 이제 조립식 건물, 좀 운송이 가볍고 단가적으로 좀 유리한 이쪽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에 관해서는 재무 상태 또 경쟁 구도에 따라서 다른 전략 취해 가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어 리튬 섹터 보시겠습니다. 이 리튬은 지금 보합권의 가격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리튬주와 2차 전지주들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님, 리튬 가격 때문에 뭔가가 오른다기보다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럽 최대 배터리사 이제 노스볼트가 이제 파산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에 있어서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거든요.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 지금 리튬 가격
이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수요와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게 바로 리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튬 관련해서 IRA 법안이 폐지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하면서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악재에서도 지금 리튬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스볼트 때문이에요. 리튬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튬 가격 살펴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 제일 이제 리튬 관련주 뭐 에코프로나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했던 시기, 막 더 간다 에코프로 150만 원 찍었던 시기가 바로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581.5위안을 기록했던 때예요. 그런데 앵커님이 진짜 잘 잡아주셨거든요. 이 리튬 가격 76.5위안밖에 안 돼요. 킬로그램당. 엄청나게 떨어졌죠. 지금 100위안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이 리튬 가격, 2차 전지 하면서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13%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2차 전지 이 리튬에 대해서 단기적인 악재,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이 3명이 있던 거, 3명이 나눠 먹던 거를 2명이 나눠 먹게 되니까. 그리고 해외잖아요. 해외에서 수출하던 거. 유럽인데 유럽에 리튬을 수출하는 거 국내 배터리사가 이 파이를 뺏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국내 리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튬 2년 정도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런 단기적인 상대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저는 이거 악재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쟁사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경쟁사가 왜 없어졌을까요? 지금 리튬 가격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전년도 고점 대비해서 13% 수준밖에 나와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마진이 수익성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차 중국의 디플레이션까지 겹쳐지면서 중국의 리튬 수요, 중국의 전기차가 끌어나가는 거거든요. 리튬 공급 자체도 중국이지만 수요 자체도 중국이에요. 이 중국의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리튬 시장인데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맞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산업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사회 구조는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어느 정도 일자리를 정부에서 마련해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 근본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 리튬,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격 그나마 이제 이 LG엔솔 국내 LG엔솔이 테슬라 발주 4680 배터리, 리비안 469 배터리 발주 받으면서 국내 리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리튬이 바로 상승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제가 리튬 상승하는 시기는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이거 2026년 200만 대, 연간 200만 대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연간 200만 대예요. 지금 테슬라 생산량이 연간 한 170만, 18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26년 기하급수적으로 테슬라가 생산량을 늘려갈 때 이때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해결이 돼야만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리튬 관련주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전고점 터치를 했는데 저는 이거 박스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여기서 돌파가 됐을 때는 3,500원에 대한 지금 오늘 종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지지를 받게 됐을 때 눌림에서 한번 잡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2022년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지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월봉상. 그런데 이 저가 영역을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다가 상승 장악형 양봉이 이제서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면서 추가적으로 세력주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모자라다.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받쳐줘야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좋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아니다. 좀 주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포어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차트의 움직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뭐 일봉도 마찬가지겠죠. 월봉이 비슷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 만들어냈고 하이드로 리튬보다는 상승세가 좀 약하게 나와주고는 있어요. 전반적인 이제 차트의 이 파동에 비해서는 이제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 에코프로도 지금 신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려면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내년 1월 넘어서 보셔라. 지금 이 에코프로 임직원 계열사 직원들한테 주식을 이제 배분하고 이게 투매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보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과 관련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보기에는 너무 이르고 확실하게 바닥 다지고 자리 잡았을 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에 대해서 볼 때는 이 수요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 종목을 살펴봐라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요. 사실 리튬 수요 결국에는 중국 내수 또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구리입니다. 전문가님, 이 구리 섹터에서도 우리가 같이 중국 수요를 좀 기다려보면 좋을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구리예요. 구리가 이제 디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왔다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구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구리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이제 구리 관련주에서 뭐 전선 관련주도 있겠지만 뭐 풍산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 데뷔 전에 공략했던 종목이었는데 저는 이때 공략했어요. 사실 이때 공략해서 이때 나왔는데 이탈을 했어요.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도 이제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건 쌍 이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슈가 쌍으로 겹쳐 있는 이거 크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때 공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리 관련주도 뭐 이제 뭐 일진전기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쌍봉 만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쌍봉 만들었는데 여기도 빠지게 보면 이제 쓰리봉이에요. 산이 3개가 모였어요. 삼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산 3개가 나왔어요. 근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쌍봉이다. 쌍봉이고 지금 지지선 241선 부근까지 지지받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점 자체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이 수요, 중국 디플레이션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구리 가격이 또 선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구리 가격이 올라오게 됐을 때와 맞물려서 구리와 리튬 동시에 공략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와 리튬까지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도 언제인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승 섹터 쭉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청자님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또 오민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을 통해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해볼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대동입니다. 1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신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
이 농기계 섹터 설명드리면서 대동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대동은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에서 1조 원 규모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농업 국가라고 조금 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도 드는데요. 이 전문가님, 매수하신 분께서 조금 매수가가 높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섹터 종목 괜찮다면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매수가가 높은데 비중까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본전가 이제 매수가 부근 14,500원까지 오면은 일부 물량 좀 정리하고 수익권 지켜가면서 홀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동을 계속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승 추세는 확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혹시 모를 리스크에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해서 이제 비중을 일부 줄여서 손실폭 줄이는 것도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오히려 그쪽이 더 수익을 노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동 재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이제 사업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은 매출 2022년, 2023년, 전년도 2022년도가 가장 크게 나왔죠. 영업이익 많이 나왔는데 당기순이익도 2022년이 정점을 찍고 작년에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출액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떠한 수요, 뭐 원자재, 뭐 중간재라던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뭐 판관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진율이 줄어들은 데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재무적으로는 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레버리지 적당히 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부채 비율이 조금 있는 대신에 유보율이 높죠. 1,700%가 넘어갔어요.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평상시보다 높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을 하면서 실적 충분히 기대하면 저는 이거 매출액 파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매출액 증가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이거 앞으로 대동 충분히 사업 확장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1, 2,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연결로 봤을 때 지금 매출액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산 총계 그대로 나와 있고, 자본금 유지, 부채 비율 약간 소폭 상승했는데 유보율도 살짝 떨어졌어요. 지금 영업이익 상기순이 살짝 소폭 이제 하향을 하면서 아마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업 진출에 있어서 자금을 이제 좀 쓴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 우크라이나 기업 자체는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동 매수가 오면 반드시 비중 일부라도 일부만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추가적인 지지 받는 거 여부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다만 비중은 조금 축소해 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자이글입니다. 8,800원에 매수하셨고 2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자이글이 지난 7월부터 하락 추세를 계속 그렸습니다. 전문가님, 자이글 다시 바닥 찍고 반등하나 싶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이제 진짜로 올라갈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자이글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나오면서 5,230원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8,800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8,800원.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요. 정고점 매물인데 이 위치까지 상승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한 60% 이상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 60% 상승? 비중 20%는 좀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추가적인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비중이에요. 차라리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그냥 좀 들고 있었다라면 지금 반등 나오면서 추세 자리 돌릴 때 한번 매수해보고 손절 확실하게 잡고 평단가 확 낮출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은 좀 아직은 어렵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같아도 이거 손절 못 나갈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거 손절해라 말을 하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 손절 못 나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하락률이 너무 심하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거 여부 지금 한 3,900원 가격에 대한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상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삼각수렴 만들어내고 있죠. 단기적으로 삼각수렴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높아요. 만약에 이 중간에 조금 지나다가 한 며칠 뒤에 이렇게 뚫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이거 한 6,500원쯤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고 상승이 충분하겠지만 평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6,500원, 6,600원 부근에서 올라왔을 때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지지받고 하단에서 이 지금 상승 추세로 또 그려볼게요.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랬을 때는 여기 5,000원 부근. 5,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이 평단가 그럼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수익으로 분명히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중 축소 이후에 눌림목 매수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면서 수익으로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글의 주가 흐름 때문에 참 오랜 시간 힘드셨을 텐데요. 더욱 면밀한 투자 전략 전문가님의 조언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도 보시죠. 바로 코콤입니다. 원래는 인터폰을 만들던 회사인데요. 지금은 안티 드론 기술을 선보이면서 방산 그리고 드론 섹터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이 코콤이 단기 골든크로스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콤 제가 이거 여기 나와서 출연해서 공략했던 공략주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콤 일단 홈 시스템 이제 아파트와 이런 것들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주요 사업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콤 이 드론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드론 관련주로 지금 낙점을 받았어요. 제가 드론 앞으로 유망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론 관련주 제가 이제 공략한 종목들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제가 이때 매수 드렸는데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매수가 정말 손절가 딱 두 틱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면서 이틀 뒤에 바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달성하고 익절 나간 종목인데 지금 코콤도 마찬가지예요. 코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코콤 함재, 코콤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코콤은 손절가 살짝 이탈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좀 홀딩해달라. 이거 분명히 지지받는다. 약간의 오차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양해를 좀 구했었는데 오늘 지금 목표가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 위에서 갭상승 띄우고 트럼프 이슈 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방산이다. 특히 앞으로 전쟁 양상은 드론이다. 육군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출산율 저하되면서 군병력 줄어들고 있거든요. 육군 병력 줄어들면서 이 병력이 줄어듦에 인해서 이 자리를 대체할 건 바로 드론이다. 라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론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550원 매수가 잘 잡으셨어요. 4,550원. 저 이거 수익권이니만큼 이거 제가 같이 참여하시면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참고하셔서 목표가 다 참고하시고 2차 목표가까지도 제가 이제 기입해 놨으니까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이 코콤이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거 오늘 함께 또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익권 들어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이 중국에서 무비자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 들어오면서 여행 항공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외국인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와 있는 진에어입니다. 전문가님, 언제쯤에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지금 12,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
지금 20%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예, 수익권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이거 장대 양봉 매수세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종가가 11,670원밖에 안 되죠. 지금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이제 공략했던 종목 중에 이제 레드캡 투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레드캡 투어 이것도 이제 여행 항공 관련주죠. 제가 이제 이때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권리락 나오기 전날 이때 공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해요. 권리락 들어가면서 1대1 권리락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반으로 이제 다운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행 관련주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한테 우리 잘 좀 봐줘, 잘 좀 봐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 우리나라 중국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 디플레이션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무비자 입국을 이제 허가를 했고 기간까지 늘려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증가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내요.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매수가인 12,300원 돌파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목표가까지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인 목표가 저는 13,000원까지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 13,000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주시면은 추가적인 대응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대응까지 또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시간까지 마쳐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서울경제TV 채팅창을 통해 전해주세요. 저희 방송에서 오민 전문가님의 전략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공략주 짚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종목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도 확실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공략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바로 이 이연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연제약 차트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먼저 차트부터 살펴볼게요. 쭉 하락 추세. 일봉상 이게 장기적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하락 추세를 뚫어냈어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뚫어냈어요. 근데 이 이연제약 뭐 하는 회사냐? 바로 제약이잖아요. 제약 붙으면 다들 알다시피 제약이요. 말 그대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의약품 중에서 어떠한 의약품을 생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 및 노인성 질환의 이제 의약품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고령화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평균 수명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을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성적인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수요로 인해서 이연제약 꾸준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적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위탁 생산 CDMO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하거든요. 이 CDMO 위탁 관리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보유했다라는 상위권의 기술력을 보유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이게 지금 약효의 지속성 그리고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전자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널리 사용되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AV라고 하는 이 품목이 상당히 이연제약에 있어서 효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연제약 올해 6월 달에 충주 공장이 설립되면서 이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AV라는 이 제품을 계속해서 원료 의약품을
증산을 하기 위해서 충주 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올해까지 이제 투자가 이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확실하게 생산이 들어가게 양산 체제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실적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AV를 활용한 이제 노인성 황반 변성 이 치료제를 지금 임상 1 이상까지 이상 A까지 이제 진행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독점 계약까지 독점 생산 공급까지 계약까지 체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재무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연간 매출 좀 줄었죠. 당연히 오늘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충주 공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제 단기순이익이 감소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예, 공시자료 3분기 공시자료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도 사업 이제 투자 설비 투자에 대한 지출 항목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300억대, 300억 후반대의 매출액 준수하게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우량하죠. 100% 정도 딱 나와 있는데 유보율 많죠. 2,600%예요. 그리고 BPS 13,000원대인데 지금 주가 어디에 형성이 돼 있죠? 14,000원대요. PBR 겨우 1배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이 기술주에 있어서는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전고점을 넘으면서 추세를 돌려 올렸어요. 그리고 추세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가속도가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올라오게 됐지만 아직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더라도 저는 이 위치 이탈 안 나오게 되면 13,000원 이탈 안 나오게 되면은 조금 내려놓고 봐도 되거든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13,000원 이탈 안 나오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전략까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자면요. 지니까 14,200원 눌림목에서 최대한 손절가 가까운 위치 14,200원 여기 영역에서 한번 잡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3,000원을 대응하시되 목표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차 목표가 직전 고점에 대한 16,000원. 16,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짧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차 목표가 18,000원이에요. 18,000원. 이 꼬리 상단이거든요. 이 꼬리 상단 넘어가는 위치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만 원 넘어갑니다. 2만 1,000원, 2만 2,000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현 종목 저는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 여기서 지금 이게 만약에 지지받고 올라오게 되면 엘리어트 1파 눌림목 형성 자리 위치이기 때문에 2파, 3파 나오게 되면 더 큰 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현제약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매수가는 14,200원,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양산 이후의 실적 개선세를 주목해봐라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전략 살펴보시죠. 예, 먼저 오늘 시장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음봉 나왔죠. 음봉 나오면서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계단식 하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장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지수 하락은 기정사실화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해서 올라간다고 돌파 잡게 되면은 우리 계좌 손실 날 수도 있으니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눌림목 공략해서 차분하게 공략해서 수익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민 전문가님의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서 오후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화면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농기계와 리튬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이현제약을 공략해봐라 라는 조언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오후장 전략으로는 예상했던 하락장이니 무리한 돌파를 하기보다는 단기성 눌림을 공략해서 수익을 실현해보자 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참고하셔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는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